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끝내기 위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트럼프의 말처럼 4월 20일까지 종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더 큰 관심은 이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참전한 북한. 이 북한이 과연 종전이 됐을 때 어떤 위치를 이제 점하게 될 것이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한 11,000명, 12,000명이 투입됐다고 밝힌 게 이제 작년 10월 중순이었고요. 맞아요. 쿠르스크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투입된 게 12월 중순. 근데 이미 1월 중순께 4,000명이 전사장자가 났다. 진짜 커. 1,0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젤렌스키가 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사실 우리 정보기관이나 미군 당국이나 현지 매체들도 그 정도 피해가 일어난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원래는 한 4월쯤이면 전체 12,000명역이 다 전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어떤지 현지의 전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2명의 포로가 잡혔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결정적으로 이제 증언해주고 또 북한군 내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줄 포로들의 동향이 궁금했는데 이 포로 2명이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요건 이제 20살짜리 병사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낙오한 상태고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지금 접근해서 이제 생포를 하는 장면이고 러시아에 간 건 우리가 출발해서 한 게 10월 10일 오늘 대상공사로 나갔다가 자강도 피해고 아, 그 홍수 피해? 네. 폭풍군단 17제 여기 같은 거. 아유. 한 달 만에 불에 철수해가지고 10월 초에 또 나가지고 여기 도착했어.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 내가 1월 5일 날부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앞장선 다리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무인기하고 포사격 기점에 고생을 많이 희생했습니다. 아이고. 러시아 측에서 포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후방에서 엄호를 전혀 안 해주는 안 해줬네. 완전 총알바디. 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훈련할 때 빠른 사람만이 찬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으니까 마개 무인기라고 합니다. 그 큰 무인기인데 그래서 폭탄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밤마다 이렇게 요동산 감식이 돼가지고 폭탄을 떠오르는 그런 무인기라고 하면 몇 명이 있다가 혼자 살아남은 거죠?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던 다 희생됐습니다. 혹시 자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나요? 명령을 받았나요? 그죠?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줄이 나갔습니다. 야, 이제 앞으로 어떨 거냐. 되게 좀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80%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남은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우리 이만갑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금
쉬쉬하면서 속이고 있어요. 통제에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병 보낸 군인 가족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라는 내부 소식성 보도도 나왔는데 이런 영상들이 직접 이 대한민국이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거잖아요. 저기엔 어떠한 조작이나 개입도 없습니다. 네. 실제 영상을 통해서 북한말을 쓰고 있는 실제 북한 군사가 대한민국으로 가길 원한다. 난민으로 신청해서 대한민국에 기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고요. 앞서 이제 북한군 포로들이 밝혔는데 어떻게 이들이 북한에 있다가 러시아 전쟁 쿠르스크까지 가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는가의 과정을 좀 보면요. 이것도 되게 기가 막힙니다. 작년 7월 자강도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폭풍 부대랑 정찰총국 일부가 그 현장에 가요.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런데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원대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져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해외에 가서 훈련한다라는 명목으로 보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주 간단한 군사 훈련을 받고 12월에 곧바로 실전 투입이에요. 쿠르스크에 가서야 실전 투입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전쟁터에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도 다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시인을 했거든요. 이 말은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8월부터 파병에 대해서는 늦어도 준비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2달 전 작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푸틴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김정은을 만나죠. 그때 아마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협의가 북한군 파병에 대한 얘기가 다 합의됐을 거다라는 네.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곧장 파병하라고 했는데 7월에 홍수 피해가 크게 터져서 조금 몇 달 지체된 게 아닐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슨 막 대단한 특수부대 요원 어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어린 병사들이에요. 아이들이. 유학 간다고 알았대잖아요. 지금 북한이 제일 최전방에서 막고 있는 게 사실은 정보 차단이거든요. 이 정보가 들어가면 깨우치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저희 오빠도 군대를 갔댔지만 북한의 부모들은 아이를 이렇게 군대 내보낼 때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조국의 바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군대 가면 살아 돌아오면 고마운 거고 10년 동안은 바친 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부모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도 지금 현재는 안 보냈을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 보내겠죠. 전사증 하나 딸라당 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보상이 있기랍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원한이 사무치는 거죠.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언제 어디서 왜 죽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 시신도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 급박하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제대로 수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 당국 얘기는 북한군이 떼죽음을 당했거나 이런 벙카를 다 화염방사기 같은 걸로 소각 처리를 하고 있다잖아요. 북한군 참전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덜렁 가족들만 은밀하게 불러서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조국의 명예를 걸고 성스러운 전투훈련에 참가했다가 사망했다. 이렇게만 밝히는데 내용도. 유족들한테 또 보안 서약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발설하지 않겠다.